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에 우선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는데 5시간 30분 동안 대치만 하다가 불발이 됐고요. 이후에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 다들 좀 고민이 많을 거다 예상한 가운데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 배경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공수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일에 5시간 넘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오후 1시 반 정도에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실 영장에 대한 집행이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시한으로 만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집행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수처가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라는 공문을 국수본 측에 보낸 상황입니다. 네. 국수본 측에서도 공수처가 어젯밤에 영장 집행 일임하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거를 송달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공수처가 이렇게 국수본에 일임을 하겠다라고 밝힌 이유는 집행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국수본에 이렇게 일임을 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효율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공수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집행했던 그 날을 떠올려 보면 경호처라든지 군경의 이제 인력에 밀려서 실질적으로 2차, 3차 관문, 그러니까 1차, 2차는 뚫고 들어갔지만 예. 관저 접근은 뭐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뭐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법적으로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수본 측에 좀 일임을 해서 집행에 대해서만 좀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이제 들어온 속보를 보면 국수본이 공수처의 이 공문이 법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공조본 틀에서 영장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일임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했던 이야기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1조와 200조는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도 검사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법경찰은 이제 경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런 영장 집행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똑 떨어뜨려서 경찰에 일임을 해서 이거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수본에서 속보로 나온 이야기는 법적으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된 이후에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부가 되는데 경찰이 애초에 신청한 영장이면 경찰이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것 판단이 서서 청구한 영장이면 검찰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영장은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주체가 돼서 발부받은 영장인데 이 집행을 경찰로 똑 떨어뜨려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법적 공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형사소송법 80조, 200조 보면은 81조, 200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취지로 읽혀요.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지금 주체가 돼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면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도 공수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경찰로 아예 사건을 이첩을 해서 경찰이 발부받았다면 경찰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국수본의 정리된 입장으로 읽히고요. 네. 국수본에서 일단은 사건을 이렇게 일임해서 그러니까 집행에 대해서 일임을 하겠다라는 공수처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가지의 안이 있는 겁니다. 경찰도 아예 사건을 이첩해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이번 영장을 기한을 연장을 받아서 우리가 주축이 돼서 영장을 집행하느냐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을 주는 거 이건 또 다른 불법 행위다라고 밝혔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밝히는 입장과 이 경찰 국수본의 입장이 맞닿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공수처인데 그럼 공수처가 집행을 하고 뭐 경찰의 질서 유지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영장 발부는 공수처가 받고 우리는 지휘권, 우리도 검사 있고 지휘권이 있으니까 경찰이 뭐 집행은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례가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 수사권이 분리된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법적인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되어가는 그 절차 중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린 만큼 그러면 그러한 법적 공백,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의 지휘권을 사용을 해서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조문도 신설이 돼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역량, 의지,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뭐 앞서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도 인정했다곤 하나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지난 금요일에 사실상은 경호처에 막혀서 이 집행을 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경호처의 이 반발, 저지 의사가 있을 거란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도 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내지 못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수처에서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예. 그 정도의 그러한 반발 내지는 경호 인력이 철통 방어를 할 것으로는 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사실은 영장의 이제 집행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공수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따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달랐죠.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호처가 정말 철통 방어를 했고 1차 집행이 있었던 이후로는 철조망까지 치면서 지금 더 경계태세가 강화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좀 요새화가 됐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영장 집행을 두고 과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경찰에 일임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런 법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계속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일관되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수사권도 다시 이첩을 받고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응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짚어주신 것처럼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왜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영장 청구하고 수사를 지휘를 하고 수사의 주체가 되느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공수처의 입장과 아마 영장을 발부한 그 서부지법의 판사의 입장은 당연히 공수처에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한 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까지도 포섭해서 수사의 범위에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공수처와 이제 영장 발부한 판사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좀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고 법을 뭐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서 그러한 내란죄가 포섭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다툴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만은 법적인 절차 외에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호처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호를 포기하는 건
집행 시도에 응한다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조인 입장에서 이 입장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은 바의 임무를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와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그 행위와 결코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고 우리가 마련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법 집행은 하게 흘러가도록 하되 거기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위해 요소가 있다면 경호처가 얼마든지 지근거리에서 개입을 해서 경호를 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호처는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치 수사에 임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법적인 해석에서 접근해 보자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호처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단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입건이 돼서 처벌받아야 된다면 뭐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지금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도 추가 입건을 한 상황인데 그리고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서도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소환 통보엔 응하지 않았고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수사 절차를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3-4번 정도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는다. 그런다라면 뭐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경호처에서의 입장은 지금 체포영장,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시한이 6일까지로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경호처의 경호 업무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에 대한 그 영장 시한을 더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추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위협이 계속 있다라고 경호처는 아마 해석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석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강제 수사,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식을 구속한다라든지 이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데 경호처의 지휘 감독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이미 직무유기 혐의로 최 대행을 고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행 체제로서 대통령의 이제 직무가 전면적으로 다 금지가 됐고, 그러니까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경호처의 임무만 뭐 따로 떨어뜨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모든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라든지 모든 일괄의 업무 내지는 권한을 대행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해서 뭔가 명령을 내린다라든지 아니면 지휘를 한다라든지 하는 권한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 있고 대행의 대행으로서 본인이 꼭 필요한 그러한 정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뭐 의사권을 행사하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첨예하게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장기화되고 시간이 길어진다라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한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뭐 체포영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다. 그렇다라면 권한 대행의 일종의 뭐 결단도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야당을 중심으로 영장 집행 당시에 이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야당 측 주장이고 경호처는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추후에 뭔가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호처장이 뭐 체포영장 집행 우리가 막아서기 위해서 뭐 공포탄을 1차적으로 쏘고 그게 안 되면 뭐 실탄까지 또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후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실탄을 장전하고 발포하라라는 이제 명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적극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제 죄가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점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근거 없는 이제 음모론을 펼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양쪽으로 갈라져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속도를 내면서 오는 14일부터 5차례 변론 기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이렇게 5차례나 미리 했는데 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지가 읽힙니다. 예. 처음에 이제 1차와 2차 변론 기일이 정해졌다라고 언론에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5차까지 다 지정을 일단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만 이렇게 기일 지정을 하고 그냥 뭐 넘어가서 그때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원칙적으로 탄핵 심판의 경우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 변론 기일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걸석 재판으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절차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는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2차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잡아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재판부가 화요일, 목요일로 해서 이렇게 2월 4일까지 5차 기일까지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6인 체제였다가 지금 추가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합류한 8인 체제로서 이제 첫 회의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에도 바로 투입이 돼서 8인 체제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